장이 마감하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 소식으로 인하여 시간의 거래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상한가 상태이며 레버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레버리지가 1%의 급등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레버리지도 1%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역 협상의 주요 내용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서로 상대국에게 부과 중인 고율 관세를 취소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대호재가 나왔으며 이렇게 레버리지와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악재가 슬슬 풀리고 있고 증시도 점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닥 수급이 완전히 밀려버렸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수급으로 밀려버리면서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거나 이동평균선을 깨는 음봉이 나와서 결코 만만한 증시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지수 상태에서는 딱히 특이사항이 없지만 일단은 최근 고점을 찍고선 하루 이틀 동안 수급으로 인해서 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좋지 못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상승 추세를 완전히 깨버리는 음봉이 나왔으며 오늘 기관들 이 동향을 보시면은 순매도 1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각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반도체 쪽이나 다양하게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 쪽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매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힘 좀 쓴다는 기관 쪽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고점을 찍고선 이렇게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추세를 깨는 음봉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가 나와서 잠깐 반짝반짝 하겠지만 결국 수급이 최종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 호재가 떴다고 이거 급하게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단계 좀 느리게 대응하면서 이게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일 시장 갭상승해서 그 갭상승을 유지해 주는지 아니면 전 고점을 뚫은 상태에서 그 고점 상태를 유지해 주는지 보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늦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수급이 최종 결정을 지을 것 같고 지금은 재료가 있는 바이오주들이 번갈아 가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무역 협상에 대한 호재도 뜨고 있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증시의 최종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양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많이 나왔으며 최근 기관 투자자 쪽에서 엄청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가 좋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확실하고 거래량 깡패 종목으로만 단타로 빠르게 먹고 대응할 것이고 매매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를 줄 때 그때만 확실하게 매도를 하고 당분간은 그런 종목이 안 나온다면 휴식 타임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쉬지 않고 오른 상태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만족할 만큼 많이 올랐고 계속되는 호재에 며칠 쉬어가다가 그 다음 고점을 뚫고 확실하게 유지를 해준다면은 먹을 자리는 생기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먹을 자리만 챙겨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세를 주었다가 좀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셀리버리가 장 시작하자마자 22%까지 올랐지만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선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는 못했지만 진짜 정말 이 바이오주가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8만원까지 급등을 시킬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날도 믿기지 않았고 이날까지는 믿겼지만 지금 오늘까지도 정말 믿기지 않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 대부분 시세를 주고 메가MD도 오늘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그런 힘을 보이더니 그대로 눌려버리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좀 터진 종목들이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고 음봉을 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종목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삼성제약. 제가 삼성제약을 오후장에 매매를 했습니다. 오후장에 한번 눌렸다가 이 고점을 뚫어주길래 이 정확하게 2시에 매수를 했었는데 운 좋게 종가에 매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종가에 매도를 했는데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3% 이상 움직이고 있으며 삼성제약을 매매한 이유는 일단 제가 매수했을 때는 그냥 1%만 떼자 생각하고선 들어갔었는데 힘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단일가 상태에서 이 고점을 뚫어줄지는 몰랐고 3일 동안 단일가 거래가 걸리면서 고점을 뚫어주었습니다. 오늘 12%까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고점을 뚫어주었고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네이처셀을 보고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학습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처셀도 이 10월 30일, 31일, 11월 1일 이 3일 동안 단일가가 걸리면서 마지막 날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단일가 마지막 날에 7.5%가 급등을 했는데 7.5%가 급등한 과정이 이렇게 보시면 오후장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양을 생각하고선 접근을 했는데 운이 좋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제약을 종가에 매도를 하였으며 내일부터 거래가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부터는 쉽게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좀 5,000원 아래에서 마감을 했더라면은 뭐 일단 수익을 보고 나와서 좋긴 좋지만 5,000원 아래라면은 내일 시장에서 좀 눌리다가 5,000원 회복할 때 들어가면은 충분히 먹을 자리가 생기겠는데 이제부터는 진짜 어디까지 급등할지 모르겠습니다. 네이처셀도 이때 7% 급등하고 그 다음날에 8%까지 고점을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고점 대비 거의 1,700원 정도. 삼성제약은 따로 종목에 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장했던 종목이 있는데 ITM 반도체 이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저도 이 ITM 반도체에서 오전장에 한 이쯤인가 9시 반 약간 넘어서 매수를 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수익은 챙기지 못했지만 매매 영상을 준비해 놓았으며 이게 장 초반에 시작을 하였다가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로 눌려버렸습니다. 그 엄청나게 강한 매도세의 주인공은 사모펀드. 이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는 신규 상장주에서 그 종목이 2배 상장하든 마이너스에 상장하든 공모가 대비 어느 가격에서 상장을 하든 첫날에 그냥 시장가로 무조건 매도를 합니다. 시장가로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던져버리는데 일단 장 시작하고 던지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섭습니다. 티라유텍 같은 종목은 동시효과에 2배가 뻥튀기 되는 동안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장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시장가로 대놓고 매도를 합니다. 이 사모펀드가 장 초반에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그냥 시장가로 인정사정 없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9%까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기관의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면 접근을 하려 했는데 이때부터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 눈으로 대충 보더라도 거래량이 여기까지 이 10시 15분까지는 거래량이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뒤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여기까지는 이 하락한 구간을 메꾸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투신 쪽에서 당연히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했다가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 근처까지 반등을 했지만 26,500원 여기서 매물대가 10만 주가 있었는데 거기서 3만 주를 빼서 한 7만 주, 6만 주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6만 주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눌려버렸습니다. 한 번 더 시도를 했지만 그대로 눌려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시도가 실패하면 그 다음 또 시도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시도한다 하더라도 이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줘야지 보합까지 가서 오늘 고점을 뚫어주었을 텐데 매물대가 진짜 고의적으로 쌓은 그런 엄청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날에 수급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금 걱정되는 게 이 구간까지
이때까지만 이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였고 오늘 대부분의 물량을 아마 여기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야금야금 매수하면서 오후장에 이 매수세가 떨어지니까 실망 매물과 함께 오후장에 급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나 수급이나 일단 첨보랑 비교를 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첨보처럼 급등을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첨보와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첨보도 일단 첫날에 마이너스 10%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0%의 음봉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엄청난 매도로 폭락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렇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을 만큼 폭락을 하였으며 수급도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부터 기관들이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ITM 반도체도 그 다음날도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건데, 요즘 기관들의 이 패턴이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매도를 하고 있고, 오후장에는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걸로 봐서 투신 쪽에서 과연 둘째 날도 적극적으로 들어와 줄지, 수급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부터 오를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서 반등시킨 주체가 이 투신 쪽인데, 이 투신 쪽에서 매수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리 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일단 첫 번째는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유지돼야 됩니다. 거래량이 당연히 첫날에 540만 주,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래량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래량도 없으면은 매물대만 높고 확실한 상승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오늘 좀 뚫기 힘들었던 26,500원 가격, 이 가격에 6만 주 매물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가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한다면 그건 상승을 위한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급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받아먹다가는 최근에 하락을 했던 이 아톤도 처음에 수급이 정말 괜찮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거래량이 뚝 끊기는 것을 보고 저도 접근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차라리 고점을 뚫어줄 때 확실하게 접근을 하자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는데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정말 중요하고 처음 고점을 뚫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M 반도체가 오르기 위해서는 26,500원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뚫어줘야지 당연히 오늘 고점인 27,300원. 일단 이거는 시초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공모가가 26,000원이고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3% 이상 시작을 하였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첨보와 에코프로 BM이 30% 정도 뻥튀기가 되었지만 이거는 거의 뻥튀기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점이 좋았고, 중요한 것은 수급 그리고 고점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고점을 유지해야지 엄청난 시세를 줍니다. 이 ITM 반도체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이 JSND도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긴 했죠.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봉, 만약 여기서 이날 시초가가 6,650원, 이 가격을 회복하는 종가였으면은 아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와봤자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고점을 뚫어주는 수급이 진짜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것도 그렇고 ITM 반도체도 그렇고 모든 종목이 처음 고점 부근을 확실하게 지켜줄 때 들어가야지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나중에 혹시나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서 종가가 이 고점 근처에 음봉 몽통까지 올라왔을 경우에는 정말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하고 나서 계속 폭락만 하지 기회를 잘 주지가 않습니다. 이 ITM 반도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우선 과제가 이 가격을 무조건 회복해 줘야 된다는 것. 근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수급까지 안 들어오고 매도로 대응하거나 끊겨버린다면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계속 음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자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실한 자리를 지켜줄 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매매를 많이 안 했는데 오후장에 삼성제약과 그리고 다날도 약간 매매를 했었고 톱텍, 이 톱텍을 또 매매를 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만원 구간에서 일단 첫 번째 VI가 이쯤에서 걸리고 여기서 한번 눌렸습니다. VI가 이 9,510원에 풀렸는데 한번 눌렸다가 이 VI가 걸린 가격을 회복해 주길래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까지 버텼는데 버텼다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대 수익을 챙기고선 매도를 했습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3분봉 기준으로 윗꼬리가 그냥 몸통 없이 윗꼬리만 생기거나 양봉 뒤에 그냥 이 양봉을 한 방에 잡아먹는 음봉이 생길 경우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저는 시장가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몸통 없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했고 나중에 오후장에 이 9,800원을 회복해 줄 때 잠깐 들어갔었는데 그대로 물려서 마지막에 손절까지 하면서 이 종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호가 단위가 좀 변하는 구간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만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마감한 게 약간 아쉽습니다. 힘 좀 붙었다면 시간대도 괜찮았고 두 번째 VI 한 1,500원에서 두 번째 VI까지 걸려서 한 번쯤 괜찮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던 것들이 일단은 에스텍파마 하루 동안 투자 주의가 걸리면서 오늘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지만 마이너스 7%에서 그걸 버텨주면서 크게 반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내일 시초가 위에서 놀아준다면은 충분히 고점을 확 뚫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M 반도체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확실한 자리를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넷은 어제 반등을 했지만 오늘 좀 크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처음 고점을 만들었을 때 몸통 상단을 회복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일단은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확실한 자리를 줬을 때 이게 시간이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등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을 했을 때 매수를 한다면은 확실한 자리에서 매수하면 이 고점을 확실하게 뚫어주면서 엄청난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를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메딕스는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리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한가 뒤에 오늘 마이너스 15%로 시작을 했는데 양봉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저의 계획가는 12,300원이었는데 12,300원에서 거의 20% 정도 멀어졌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단 이거 회복할 때까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회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회복해 줄 때 그때 접근을 하겠습니다. 계획이 아니라면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신바이오 오늘까지 괜찮은 봉이 나왔고 일단 거래량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42만 주를 쌓아 놓았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험매수가 나오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1%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에서 놀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일단은 따로 추가를 해놓지 않겠습니다. 보고 있긴 보고 있을 거지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시초가 1%나 그냥 보합 수준에서 시작했다가 몇 퍼센트 눌리다가 다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9시 반이 넘어서 시초가를 회복할 때 그 자리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종목들을 압축하면은 지금 보고 있는 게
STEC파마와 ITM 반도체, 이거는 원하는 자리 회복해 줄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정화금, 토박스 코리아, 이 정도까지 단타로 보고 있으면, 그리고 당일 떠오르는 종목들 위주로 그냥 강한 종목만 잡아서 확실한 자리에서 빠르게 먹고 빠지는 걸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레버리지가 크게 오르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무리하게 따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갭상승 시작해서 그 갭상승을 유지해 주는지, 지수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종목이나 다 흐름은 똑같습니다. 일단 시초가 시작해서 그 시초가가 갭상승이라면 한번 눌렸다가 그 시초가를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초가를 지키기 위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게 더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내일도 수급이 정말 악화가 된다면은 진짜 강한 종목만 단타로 대응을 할 것이고, 당분간은 휴식을 취한다는 마인드로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어떤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흥성그룹,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지금 중국 관련주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흥성그룹과 이게 발음하기가 좀 특이하죠. 흥성그룹, 그리고 윙이푸드, 이거 두 개가 대장주입니다. 따로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놓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뭐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오르고 있지만 요즘에 시간의 거래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따로 추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만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관들 수급이 그냥 하루 이틀 치고 빠지는 정도, 그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이틀 동안 기관들이 신나게 사주다가 이틀 동안 힘을 빼면서 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급등시킨 주체가 기관인데, 기관이 발을 빼거나 그냥 매수에 관여를 안 해버린다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패턴은 정말 끔찍하고 기관을 믿고 투자했다가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요즘 기관들의 패턴이 썩 좋지는 않아서 그냥 양봉 때 따라가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고 내일 시장도 휴식을 취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강한 종목만 빠르게 잡아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